안녕하세요. 정치학교 첫 번째 강의 날입니다. 정치가 무엇인가? 정치란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가끔 나는 내 자신한테 왜 정치를 하려고 했는가를 묻는데 그 대답은 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했다.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자 했는데 그런 나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대통령병 환자라고까지 욕을 했다. 그러나 나는 정치가 산속에 핀 백합화 같은 것이 아니라 진흙탕 속에 핀 연꽃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신 분은 정치를 하셔야 돼요. 조금 좋게 얘기하면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정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몇 가지 정치적인 쟁점들이 있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기본소득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한테 매달 아무 조건 없이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일을 못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그것에 대해서 수입을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에서는 청년 사회상속제라고 해서 한 20세에서부터 25세가 되면은 일생에 한 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제도를 만들 것인가 하는 논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정치고 세상을 점점 변화시켜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를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아파트를 한 세대 지을 때마다 주차장을 몇 대를 짓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어떤 지역에 공터가 있을 적에 이걸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것인가 공원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 또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방정부의 재정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하는 쪽에 재정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에 어떤 변화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결국은 정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금을 만약에 더 걷어야 한다고 할 적에 어디에다 세금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자산세를 올릴 것인가 근로소득세에다 더 부과할 것인가 관세를 더 할 것인가 상속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정치가 하는 일입니다. 또 요즘 김여정의 담화로 굉장히 이 한반도의 문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남북 간의 경색된 국면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해결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바로 정치가 감당하고 정치가 해결해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도를 만들고 어떤 틀을 짜는 창조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해답을 찾아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치가 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서 정말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합의해내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도에 미시건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그때 권력은 남용된다. 그때가 극단적인 주장들이 우리가 떠난 빈 공간을 채우는 때이다. 그때가 강력한 이익단체나 로비스트들이 손쉽게 권력의 핵심에 침투할 수 있는 때이다. 왜냐하면 그것에 반대하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할 적에,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 않을 적에 결국은 소수의 로비스트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모든 것을 결정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자기가 사는 나라,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설득해내는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치를 모든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정치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막스 베버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인 정치인이 생기는 그러한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중요한데 과연 누가 정치를 해야 하는지 애공이 공자님한테 정치가 뭔지라고 물어봅니다. 정치가 뭐냐?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문무지정 포제방책, 문왕의 시대나 무왕의 시대나 많은 어떤 정치적인 방책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되어 있고 있는데 기인존즉 기정거고 기인망즉 기정식이라, 사람이 있을 적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을 적에 정치가 바로 서고 결국은 그 사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잃으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멈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결국은 정치인이 중요하다, 정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자기 의사를 내세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 현실 정치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정치가는 이상을 현실 속에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세상을 바꾸고자 정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하는 그 이상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상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막스 베버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로 그렇게 설명을 했죠. 신념윤리를 갖되 책임윤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를 서생적 문제의식과 그리고 상인적 현실 감각을 겸비해야 된다,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마니타스의 대표로 있는 정치연구소장 박상훈 선생은 공동체의 이상을 갖지 않는 정치는 있을 수 없다. 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가져야만 그것이 바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에서 신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신념이 중요하다고 해서 근본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 확실한 해결책 내지 강한 주장을 앞세우며 삶을 기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믿을 수 있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인은 이상이나 이념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현실에 실현하는 합리적인 타협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부분이 현실 정치가가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정치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양의 군자에 대한 덕목으로 되어 있고 맹자께서 성선설을 얘기했던 인의 예지를 정치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측은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저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는 수호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의롭지 않은 것을 보면 분노하는, 그래서 불의를 보면, 불공정을 보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양지심,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저는 요즘 정치인들이 갈수록 이 염치를 잃어버리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데 일반 국민들도 하여금 아주 큰 폐해를 주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배려를 하고 내 스스로는 이익을 취하자는 그러한 사양지심, 예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감동적으로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원혜영 국회의원이 하신 말씀 중에 부천시장으로 재직 중에 그분이 아버님과 함께 살던,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그 집이 그린벨트였었는데 본인이 시장만 아니었으면 그곳이 그린벨트를 풀렸었을 텐데 내가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그린벨트를 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양지심의 마음, 예의 마음이 정치인의 기본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시비지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가릴 줄 아는, 이 정치인의 덕목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판단력입니다. 옳고 그른 것도 판단하고 또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단력, 이것을 막스 베버는 책임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까지 포함해서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뢰를 갖춰야 되겠죠. 신뢰를 갖춰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인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신뢰가 무너지면은 나라의 근본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올해부터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무신분립,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쓸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정치인이 신뢰를 잃으면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좀 어떤 측은지심,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해결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불의한 것을 보고 불공정한 것을 보면은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내 스스로는 사양하는 이러한 마음,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그러한 지혜, 그리고 신뢰를 갖는 것, 이것이 정치인이 가져야 할 기본 덕목,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고
또 정치인들은 이러한 인의예지신의 덕목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혹시 저기가 저촉되지 않는지 스스로 내가 정말 분노할 일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인이 이상을 가지고 자기네 정치를 해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정치인이 가지는 가치, 비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정치적으로는 주로 이것을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통해서 보수와 진보 또 나뉘는 그러나 우리가 보수는 좋고 진보는 나쁘다 뭐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수는 보수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나라를 더 좋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진보는 진보대로 진보의 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나라를 더 좋게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또 뭐 대체로 보수는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고 진보는 평등의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보수의 가치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보수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좀 더 골고루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진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민족을 중시하는 입장, 우리의 민족 공동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보수의 입장에 가깝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인류적인 것을 중시한다 그러면 진보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보수적인 정당이나 진보적인 정당 이 가치를 철저하게 보수적인 정당이 자유와 민족의 가치를 철저하게 해내지 못하면서 많은 이 혼돈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입장인데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치분권은 자유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은 평등의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지역 간에 지방자치를 하면서 자치분권을 강조하는 것은 더 보수적인 입장이고 혹은 이 균형 발전을 주장하는 것은 진보적인 입장인가 이것이 서로 다른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야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룰 적에 그 나라 전체가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유와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의 가치와 평등의 가치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적에 그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보면은 결국 보수적인 정치 세력과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더 좋은 대안들을 가지고 경쟁을 할 적에 올바른 정치, 더 좋은 나라가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여기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고 보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나의 신념을 지키고 또 어디에서 현실과 타협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지만은 자유의 가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할 것인지 이것이 결국은 정치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정치는 타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잘 하는 것 그리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소모적인 낭비를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타협하고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당과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선에서의 타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정도의 타협 가지고는 안 된다, 개정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개정도 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국가보안법에 독소 조항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에서 서로 잘 타협해서 현실적인 효과를 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바로 이것이 막스 웨버가 얘기하는 책임윤리가 있는 정치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정치인은 주장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현실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그것이 훌륭한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자꾸 뭐를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는데, 노노의 맨 처음 하기 시습지 불역여로,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역락화, 인부지 불온이면은 불역군자호, 이것이 노노의 맨 첫 대목인데, 저는 이 글을 요즘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기 시습지 불역여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뭔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저출산 문제나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현실 속에서 보면서 그것에 대한 정책 대안을 찾는 것, 이것이 하기 시습이다. 그러니까 배우고 때로 익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굴해내고 그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 예를 들면 제가 구청장 시절에 도시농업에 대한 생각이나 평생학습에 대한 생각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정책 대안들을 생각해내는 것, 이것이 정치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정치의 출발이고 정치인의 첫 출발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유붕이 자원방래 불역락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정책 대안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내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당을 만드는 일일 수도 있고, 혹은 정치적인 어떤 동지들을 모아내고, 또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우리 편으로, 나의 정책으로, 우리 정당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유붕 자원방래 불역락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군자,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지만은 결국은 다수가 나의 생각과 다르면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진보적인 대통령이 이 국민들이 보수적으로 흐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접으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결국 내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국민들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지는 것을 용인하고 또 국민들의 뜻에 따르고, 그리고 국민들을 앞으로 내 생각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나는 계몽의 기능이고 하나는 대의의 기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이상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내고 또 뭔가 홍보해내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러나 국민 다수의 뜻에 따르고 그 뜻을 대변해주는 그것도 함께하는 이 계몽과
대의의 기능을 함께 잘하는 것이 정치인의 덕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정치란 무엇이고 정치는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몇 가지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서 막연하게 자유를 갈구하면 진보인 것 같았는데 새로이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국제정권이 오래 있다 보니까 자유를 추구하는 것 이것 자체가 진보인 때가 있었고 아직도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진보 쪽에서 추구하는 이념처럼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은 자유시장 경제,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은 보수의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 것이죠. 결국은 정치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협을 잘하고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책임윤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정당의 이해, 정당이 무엇이고 정당은 왜 필요하고 정당은 왜 힘이 세고 정당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